관광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거예요. 실제로 할 수 있는 네, 상황이죠. 그렇죠. 충분히 일어날 수 충분히.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어파인더즈 면접 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어쿠스진. 영어 관광통역 안내사 배소녀. 영어 강도 훈련관에서 큐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다가오는 면접을 대비해서 저희가 머리를 싸매서 예상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그 예상 문제를 추려서 저희가 6문제로 문제 수를 추려봤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예상한 문제가 다 나올 거란 가능성은 없더라도 이것만큼은 공부하고 가면 적어도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6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6문제가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배소녀님이 준비하셨죠? 예,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산업관광인데요. 이게 이번 연도에 필기시험 문제로도 나오기도 했어서 면접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산업관광은 뭐 기업의 박물관이나 뭐 체험관, 교육관 이런 데를 방문해서 그 산업에 대한 역사나 아니면 그 산업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과 관광이 결합된 형태이고요. 그래서 뭐 산업관광은 관광산업이랑 이런 접목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고부가 가치를 이뤄낼 수 있는 산업이고 지역에도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내기 때문에 요새 정부에서도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산업 관광지들을 한번 추려봤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원주에 한지 테마파크라고 한지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한지 부채 만들기, 한지 꽃 디퓨저 등 한지를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고창에 있는 상하농장, 상하농원이라고 하죠. 여기가 요즘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1차, 2차, 3차가 다 결합된 2차 산업과 관광을 결합시켜서 관광지로 유명해진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직접 젖소를 보고 뭐 우유도 짜는 체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든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면서 이런 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고 굉장히 저도 한번 방문해봤는데 굉장히 이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하더라고요. 다양한 지역과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네요. 그렇죠. 이런 네. 산업관광은 또 기업에서는 또 자사 제품도 홍보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한데 좀 더 많이 홍보되었으면 좋겠는 관광의 형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산업관광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몇 가지 떠오르는 산업관광지가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한국의 그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알아볼 수 있는 창원의 SM타운. 네. 맞아요. 이렇게 옮겼잖아요. 네, 원래 이사 갔습니다. 네, 강남에 코엑스 있다가. 그쪽에 있다가 그리고 서울 산업의 발전사를 알아볼 수 있는 청계천 박물관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왕십리역 부근에서 이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식료품, 그러니까 음식 중에서 자랑할 만한 거리 음식이 하나 있다면은 저는 어묵이 생각나거든요. 부산에 가면 삼진 어묵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어묵 산업에 대해서도 그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산업 관광이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외에 더 많은 산업 관광지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었다가 면접 시간에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자신 있게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질문은 어떤 걸 준비하셨죠? 다음은 이번에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두 번째 언택트 관광지인데요. 이게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언택트 관광지 100선을 뽑았어요. 그래서 예상 질문으로는 뭐 언택트 관광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뭐 하나 소개해봐라, 아니면 뭐 언택트 관광지 100선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관광지를 추천해봐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국관광공사에서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언택트 관광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잘 알려지지 않은 곳, 그리고 개별 관광객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이 방문하기 좋은 곳, 그리고 야외에 위치해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관광객 수의 제한을 둔 곳, 이렇게 4가지 기준에 의해서 언택트 관광지를 뽑았는데요. 서울에서는 대표적인 곳으로는 북정마을, 그리고 대전에선 계족산 항토길, 또 제주에서는 거문오름, 또 인천에서는 송도 센트럴파크, 그리고 부산에서는 다대포 해수욕장 등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뭐 이외에도 이제 서울의 양천향교라든지 아니면 춘천의 의암호도 있으니까요. 이제 각각 지역에 맞는 그 곳으로 이제 잘 찾아가셔서 그래도 명색에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 준비하는데 언택트 관광지 백선 한 곳 정도는 네, 한 곳은 무조건 알고 계시는 네, 알고 계시는 게 면접 때도 편하고 앞으로도 여행객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안내하기도 더 편하니까 다 여러분 도움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꼭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문제 잘 준비하셨고요. 저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문제는 이거예요. 지질공원에 대해 말해보라 입니다. 올해 한탄강 일대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 지질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가치를 인정받은 그렇죠. 그런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질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뛰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지질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을 얘기하고요. 이걸 국내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지질공원으로는 제주도, 부산, 울릉도, 독도, 한탄 임진강 등등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 한탄강 일대가 올해 유네스코 지정 세계 지질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질공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중요성을 느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을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지질공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공간이 넓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산돼서 이제 관광을 즐길 거고, 그리고 요즘 또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들도 중요하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태 관광과 친환경 관광 상품으로서 지속적으로 이 지질공원을 개발을 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지질공원으로 찾아와서 즐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제가 또 이걸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좀 더 실무적인 입장에서 질문인데 관광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거예요. 실제로 할 수 있는 네, 상황이죠. 충분히 일어날 수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 지금 저희 마스크가 의무 착용이고 착용하지 않으시면 과태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라면 투어 전에 마스크 하나씩을 이제 선물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큐님은 저도 일단은 이 상황 자체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니까 설명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니까 여행객으로서 방문객으로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는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권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방금 배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를 손님들한테 선물로 한 개씩 드릴 거를 미리 좀 구비를 해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여유분을 구비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트래블 버블이라고 해서 지금 코로나의 이제 심각성이 조금 이제 약한 그런 국가들과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나라들 사이에는 여행객을 국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지금 각국의 관광 부처들과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외국인 관광들이 올 거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돌발적인 상황 이제 꼬리 질문 가끔씩 나올 수 있어요. 면접 때 이제 꼬리 질문이라고 해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연관된 질문을 추가적으로 돌발적으로 할 때 있거든요. 제가 생각한 꼬리 질문은 이거였어요. 손님이 발열 증상을 보인다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샌딩이라는 걸 할 때 샌딩은 관광 실무에서는 주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그러한 이제 것을 샌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출석 잘 했는지 확인하면서 발열 체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공지할 때 열이 37.5도 이상일 경우에는 여행을 못 합니다. 그 그렇죠. 고객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손님이 발열 증상을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최대한 다른 관광객들과 일단 거리를 두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일단 생각을 바로 격리를 시키는 게 낫죠. 네, 그렇죠. 최대한 거리를 두게 하고 그게 코로나인지 단순한 발열 증상인지 그거는 모르니까 그 다음에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을 합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증상을 알리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조치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동시에 해당 여행사에 얘기를 해서 네. 이 고객이 지금 37.5도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 연락을 취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해야죠. 제가 만약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예,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